선생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2021년도 편입영어 기출문제 27번부터 8번, 9번까지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주제를 파악하고 밑에 나와 있는 27번에 is listing for, 즉 추론할 수 없는 것들, 좀 추론 가능한 것과 추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8번에 ABC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앞문장을 보면서 그의 직진 방향인지 우회 방향인지를 파악해서 단서를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The author of the passage is most like, 작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 라는 뜻인데요. 작가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주제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첫 세 줄에 In ordinary times, extinction take place only very rarely, more rarely even than speciation, and it occurs at what's known as the background extinction r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In ordinary times, 일반적인 시기에 extinction, 지금 여기서 키워드로 extinction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평상시에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 앞에 ordinary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건 평상적인 시간에, 평상적인 시기에 멸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글이 이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로 접근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첫 줄의 도입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시기에 멸종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굉장히 드물다. Only very rarely, 심지어 more rarely even than speciation. 이 speciation이란 말은 종의 생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없어지는 것보다, 즉 생성되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rarely하다. 드물고 희귀하다는 뜻이죠. And it occurs at the background extinction rate. 이것은 언제 발생하냐면 자연 멸종 비율로, 이 비율에는 우리가 전치사 at을 붙이죠. 이 자연 멸종 비율로 이 멸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발생한다는 건 무엇에 대한 추가 설명이냐 하면 앞에 있는 이 rarely, take place rarely에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 발생하게 되냐면 background extinction rate로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멸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단락을 바꾸어서 한번 보시면 mass extinction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mass extinction이란 말은 대량 멸종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좀 일반적인 시기의 extinction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멸종에 대한 이런 배경이 아니라 대량 멸종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멸종과 좀 다른 관점에서 대량 멸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instead of background harm, 여기에 instead of는 대조의 개념이니까 뭐와 대조를 주려고 했냐면 instead of background harm이죠. 이 background harm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멸종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작은 그런 잡음이나 소음과 같은 이런 것들처럼 미미한 것 대신에 there's crash, 어떤 충돌 같은 게 있고 and disappearance rate spike, 즉 사라지는 비율이, 속도가 spike, 굉장히 높이 치솟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대량 멸종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멸종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얘기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할 개연성이 높으냐 하면 대량 멸종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멸종과 달리 한순간에 이벤트처럼 모든 종이라든지 다양한 종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 이벤트로서의 mass extinction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Anthony Hallman and Paul Wignall, British paleontologists who have written extensively on the subject. 이 사람이 지금 paleontologist죠. 고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생물학자로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분명히 이 대량 멸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Define mass extinctions as event. mass extinction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define ASB죠. Eliminat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world biota in the geological blank amount of time. 즉, 이 대량 멸종이라는 게 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주 의미 있는 proportion of the world biota, 즉 세상에 있는 생물상의 상당 부분의 비율을 제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significant란 뜻인데요. 의미 있는 포션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amount of time,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양을 없앴을 때에 대량 멸종이 되겠죠. 짧은 시간에, 즉 의미 없는 짧은 시간에 많은 종을 없애는 걸 대량 멸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긴 significant에 반대되는 개념이 와서 insignificant amount of time으로 가져야지만 의미 없는 짧은 시간의 양 동안에 많은 종을 eliminate 하는 걸 대량 멸종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Another expert, 또 다른 전문가도 역시 이 대량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나열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 사람의 관점을 좀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 사람은 substantial biodiversity losses, 이 아주 의미 있는 상당한 생명의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이 mass extinction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occur rapidly and are global in extent. 범주에 있어서 빠르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mass extinction의 정의를 하고 있네요. Paleontologist David Rope has tried looking at matt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냐면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희생자, 즉 멸종되는 그 종의 입장에서, 종의 관점에서 이 대량 그 mass extinction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죠. Species are at a low risk of extinction most of the time. 즉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그 low risk, 이거 rarely라고 아까 표현했던 건데요. 드물게 얘가 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But 그러나 this condition of relatively safety was punctuated. 이렇게 이런 조건들, 어떤 조건이냐면 상대적으로 멸종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이 조건들이 is punctuated, 멈춘다, 구두점을 찍는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죠. 결국 끝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끝나게 되냐면 rare intervals by a vastly higher risk. 막대한 더 높은 위험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이것이 끊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 빅팀의 입장에서 본 대량 멸종이라고 하는 형태의 관점이 되겠죠. The history of life thus consists of a long period of boredom interrupted by panic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 생명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long period of boredom, 즉 멸종이 잘 일어나지 않고 지루하게 장기간 지속되는데 이때 어떤 패닉적 상황이 그걸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간 동안의 보덤의 형태로 eliminate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가지만 누가 그거를 끊어내냐면 패닉에 의한 순간적인, 즉 long period of boredom과 반대되는 개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In times of panic, 패닉의 시간에서는 whole groups of once dominant organisms can disappear or be blank to secondary roles. 즉, dominant organisms, 즉 한때는 지배종이었던 이 전체적인 그룹이 사라지게 되거나, 오어라는 것은 양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범주는 같은데 종류만 다르게 가는 거니까 범주가 사라지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직진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econdary role, 부차적인 역할로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사라지다의 개념의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most 마치 as if the globe has undergone a cast change. 지구가 주연 배우의 역할을 바꾸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한순간에 주연 배우가 사라지고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죠. In addition to the so-called Big Five, 우리가 대량 멸종이라는 5번의 Big Five의 대량 멸종 이외에도 이 대량 멸종에 there has been many lesser such events, 즉 미미한, 더 미미한 그런 많은 이벤트들, 즉 멸종의 형태들이 그 빅 파이브 이면에 존재한다는 거죠. The usual rules of survival, 이제 지금 멸종이라는 말에 좀 다른 얘기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survival이라는 겁니다. 멸종은 사라지는 건데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 생존과 멸종을 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생존의 일상적인 규칙이 suspended, 중단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 있을 텐데 그 생존의 법칙은 평상시에는 유지가 되지만 이런 멸종이라는 대량 멸종이라는 개념이 오게 되면 그 생존의 규칙은 모두 중단되어져 버린다.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멸종과 대량 멸종의 차이점. 대량 멸종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 대량 멸종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에는 결국 생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inferred from the passage? 추론할 수 없는 거. 지금 여기서는 대량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Big Five extinctions had resulted in a sharp decline in biodiversity라고 되어 있네요. Big Five extinction, 즉 대량 멸종의 Big Five 5번의 대량 멸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생명의 다양성, 생명체의 다양성의 급격한 하락, decline,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대량 멸종의 방향과 정확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mass extinction, 여기도 지금 대량 멸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catastrophe, 아주 재앙적이며 왜 그런가 하면 for the losses occur, 그 손실, 즉 멸종이 발생하는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죠. 짧은 시간 동안 글로벌 이벤트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량 멸종의 속성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e odds of an individual's witnessing disappearance of a mammal species should be effectively zero. 즉, 그 가능성 of an individual's witnessing, 즉 어떤 한 개인이 목격할 가능성, 뭐를 한 포유류의 종이 사라질 것을 목격할 가능성은 should be effectively zero,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종의 멸종은 굉장히 rarely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멸종에 대한, 즉 extinctions에 대해서 rarely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Darwin's formulation of the struggle for life explains the history of the science of extinction. 다윈의 그런 어떤 공식, 무슨 공식? life, 생명을 위한, 생존을 위한 투쟁, 생존을 위한, 적자 생존에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의 어떤 공식이 explains the history of science of extinction, 즉 멸종의 과학의 역사를 설명해 준다. 여기서는 아까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생존의 규칙이 중단된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멸종의 순간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여기서 생존의 규칙, 생존의 투쟁을 위한 다윈의 그 공식은 중단되는 건데 여기는 플러스 의미로 갔죠.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로 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답이 4번으로 간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choose the best set of words for the blank A, B, C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A번에서는 significant하고 significant한 portion의 이 동물의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기간이냐면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 즉 insignificant amount of time으로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insignificant를 찾았었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한번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1번 문제는 뭐냐면 A번에 들어가는 거였죠. 뭘 제거하냐면 1, 2번의 대량 멸종이라고 하는 건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 biosphere. 즉 세계의 생물상의 상당 의미 있는 포션을 제거하는데 대량 멸종은 짧은 시간에 즉 significant하지 않는 시간의 양 속에서 significant한 양을 없애는 것이 대량 멸종이다 보니까 여긴 insignificant라는 우회 개념이 와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다음에 B번으로 내려가 보면 B번은 아까 우리가 단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에 long period of boredom이 되는데요. 즉 일반적인 생명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로 기억되냐면 지루한 장기간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interrupt 중단시키는 게 by panic. 패닉이 바로 이걸 중단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간 동안 일어났던 생명체의 지속이 이 패닉에 의해서 중단되는데 이 패닉은 어떤 상황에 오겠습니까? 장기간 동안 오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 long period of하고 반대되는 개념, 즉 우회의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긴 시간에 짧은 개념, 즉 다시 말해 때때로 아니면 경우에 따라 이런 occasionally에 해당되는 형태가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거기에 once dominant organism appearance or to b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once dominant organism이 어떻게 되냐면 disappear, 사라졌죠. 다시 말해 사라지는 것에 or라는 것은 범주는 같고 종류가 다를 때에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데 사라짐으로써 secondary role, 부수적인 역할로 to는 종착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부수적인 역할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라지다와 같은 개념으로 가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choose A번에 아까 insignificant가 있고요. occasionally가 나왔고 그 다음에 disappear의 사라지다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라지는 것은 결국 그 도미넌트의 역할이 상실돼서 세컨더리 롤로 떨어지는 거니까 좌천하다, 즉 떨어진다는 relegate라는 표현이 C번에 옳게 들어갈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면서 insignificant 아니면 occasionally relegated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9번의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the author of the passage,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자, 이 글은 일반인들에게 대량 멸종과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인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생물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고생물 학자들의 글을 빌어서 대량 멸종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해 주고자 했던 그런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고생물 학자처럼 전문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보면 geology professor, 전문학 전문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raduate student, 이건 대학원생인데요. 이 사람이 전문적일 수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뒤쪽에 보면 summarizing a research paper she wrote a graduate level seminar, 이게 graduate 대학원생들의 수준의 세미나를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건 이거는 전문적인 전문가 수준으로 글을 보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C번에 보시면 paleontology, 이건 고생물학자 정말 전문가의 느낌으로 썼죠. 자, 4번에 보면 professional science writer, 이게 전문적인 과학 작가이긴 한데 고생물학 분야, 즉 대규모 멸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writing in a magazine aimed at interested layperson, 여기 보시면 관심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잡지에다가 글을 쓰는 이런 작가라는 거죠. 단 이 사람은 전문적인 과학을 다루는 작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글에 글쓴이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본다면 이건 잡지 기고가의 입장에서 과학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고가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답을 우리는 4번으로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서강대학교 2021년도 편입영어 기출문제 인포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그리고 추론 문제까지 작가의 직업을 추론하는 이런 문제까지 3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